내가 1등 할 때까진 따뜻한 물로 샤워하지 않는다. 하루에 4시간 반씩 자고 모의고사 전국 5등까지 찍었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파병을 지원했어요. 아이들이 발이 없는 건 이해가 가는데 손이 없는 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을 해결하자. 양적 완화, 돈을 푸는 시기에서 돈을 손에 쥐고 계시면 사실 돈을 계속 잃고 있는 거예요. 핀테크 스타트업 파운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빈입니다. 저희 파운트는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입니다. 인공지능이 부자들의 전유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들한테 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지표 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대표 로보어드바이저 회사고요. 파운트의 기술로 운용되는 자산은 벌써 이제 2조를 돌파했고요. 올해 연말이 되면 10조 원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234억의 누적 투자액을 기록한 바 있고요. 월가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 3분이 계세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서, 짐 로저스가 있습니다. 짐 로저스가 저희 회사의 정식 고문이자 최초의 엔젤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의 미션은 가난을 해결하자,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미션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못했었어요. 반에서 중간도 못 가는? 중학교의 졸업식 때 공부 굉장히 잘하던 친구였죠. 졸업생 대표로 한가득 선물을 받은 거예요. 대표로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친구였고 전과목 과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좋은 학교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기득권이 되고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구나 라는데 그게 어린 마음에 분하더라고요. 내가 1등 할 때까진 따뜻한 물로 샤워하지 않는다. 하루에 4시간 반씩 자고 전교 1등을 하고요. 모의고사 전국 5등까지 찍었었어요. 최우수 학생상으로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이 0.4였어요. 서울대 경제학부는 최우등 졸업을 했는데 오히려 F를 받으면 복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재수강을 할 수밖에 없는 학점입니다. 1학년 마치자마자 군대가 아니면 못했을 경험들을 이제 군대에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포병으로 조치를 받았었고요. 파병을 지원했어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가게 됐었죠. 가면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밤에 포탄이 떨어져요. 전투기가 축축 출격을 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기지에서 진짜 옆에서 보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쟁 영화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눈앞에서 포탄이 떨어져서 이렇게 확 하고 이제 그게 터지거든요. 삐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팍 형빈아! 라고 소리 지르는데 이제 그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지하 벙커로 도망가죠. 이제. 기지 밖에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막 쫓아오면서 물을 달라 그래요. 물을. 저희는 학교도 지어주고 활주로도 깔고 그랬었는데 아이들 팔이 없고 여기 이렇게 한쪽에 얼굴이 파여 있고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어른도 아니고 발이 없는 건 이해가 가는데 손이 없는 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뢰를 파다가 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지뢰를 파서 탈레반한테 팔면 먹을 게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이렇게 참혹하구나. 가난이라는 걸 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인생을 통해서 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가난을 해결하자.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라고 저는 이제 좀 정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되게 강렬한 인식을 주게 된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지금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한균이 형이죠. 같이 이제 꿈꾸게 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여행 자금도 모으고 또 후원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좀 찾아다니고 그랬었죠. 의미 있는 여행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여행 계획을 짜고 막 그럴 때 다케시마의 날이 제정됐어요. 일본에서. 우리 술 먹으면서 막 화를 냈었죠. 우린 맨날 뭐 욕만 하고 뒤에서 바뀌는 건 하나 없는데 야, 우리가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홍보하자라고 해서 독도 라이더라고 이름을 짓고 독도 홍보하러 다니면서 여행을 했어요. 사물놀이 공연하고 하버드랑 UCLA에서 막 세미나 강연도 하고 좀 이슈도 되고 뭐 TV 프로그램도 나가고 또 할머니들이 막 꼬깃꼬깃 이렇게 밥 먹으라고 돈도 주시고 다 재워주셔서 다음 갈 것까지도 도와주시고 오토바이로 여행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국경을 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검문과 막 서류와 절차들이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국경을 줄이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사실 히말라야로 넘기로 결정을 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사실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잘 터지지 않고요. 너무 높아서 옆에 가드도 없는데 떨어지면 죽어요. 숙소도 없어요. 뭐 중간에 사실 그런 국경수비대가 머무는 데가 얹혀가지고 잠을 자고 물이 되게 귀하거든요. 거기 한 바가지를 주는데 그걸로 이제 다 같이 씻어야 돼요. 그걸로 먹고 씻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늘을 딱 보는데 별이 쏟아진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진짜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기도 했었고 타고 나서 오토바이가 부서지기도 했고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다시 길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비용들과 길에서 재워주시는 분들, 고장난 오토바이를 사실 거의 무상에 가깝게 수리해 주신 분들,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그 기준이 아니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은 미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터키에서는 도로 인부들이 저희를 재워주시기도 하고 기꺼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자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유가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해도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잘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 전에 사실 성공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1등 해고 서울대 나오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라고, 그게 가치 있게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의 공통점을 기꺼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기 삶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여행이 저한테는 인생의 각도를 좀 많이 바꿨고, 덕분에 저는 행정고시를 손에 내려놓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여행 이후에. 서울대 경작학과를 졸업하고 나선 로스쿨을 다니면서 초대 학생회장을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었고요. 특이하게 변호사가 아닌 BCG라는 컨설팅 회사 입사를 해서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과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삼성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간이에요. 사명감을 뭉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삼성에서도. 미전실 사람들은 주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단 하루도 안 쉬어요. 늘 새벽 1시까지 일합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는 클라이언트보다 덜 열심히 일하는 컨설턴트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전실을 한번 하면 BCG 안에서도 힘든 프로젝트라서 다른 걸 배려를 받아요. 근데 저는 3연속 미전실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충치로 인한 치통이 그렇게 심한데도 병원 한 번도 못 가면서 몸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었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힘들다고 퇴사해버리면 앞으로 삶에서 되게 이게 남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 그때는 버텼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자. 힘드니까 퇴사하자보단 그게 하고 싶으니까 나오자 때까지는 계속 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들을 일하는 자세도 전 되게 많이 좀 배웠던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이 꽤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분들 생각도 내가 여기서 하는 고민들, 의사결정들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사명감을 갖고 많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차렸을 때 구성원들한테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시장의 기회를 BCG에 있는 동안에 좀 알게 됐었거든요. 금융에서의 큰 물결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거대한 시장 기회와 더불어서 인생을 걸고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쪽 분야에서 창업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제가 회사에다가 전기장판 깔아놓고 회사에서 진짜 먹고 자고 주말도 없이 막 일하고 그랬었는데, 하드워킹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정확히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현재 심각한 노인 파산 문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저희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생애 소득이 생애 지출을 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은퇴 시기는 똑같은데 100세 시대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금융 환경은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예금 금리는 이제 제로 금리화 됐고요. 은행에 돈을 넣고는 도저히 자기가 원하는 이상들,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양적 완화, 돈을 푸는 시기에서 돈을 손에 쥐고 계시면, 예금에 돈을 넣고 계시면 사실 돈을 계속 잃고 있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게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는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세요.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돈을 버는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키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투자라고 하면 뭐가 제일 내일 오를 주식이야? 급등주 뭐야? 약간 이게 퀘스천이라고 하면, 그걸 아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AI가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른다 찍어준다는 건 저는 되게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알면 사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데 3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돈을 잃게 하고, 대한민국에서 사실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어요. 선진국에 보면 대다수의 금융자산들이 그렇게 운영되거든요.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들을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을 섞고요. 이게 다양한 대체 투자들까지 기업의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국가 단위의 투자를 하게 되면 30년, 100년을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계속해서 스위칭하고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글로벌 자산 배분에 의거한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지구는 성장한다, 인구가 증가하듯이. 그러면 글로벌 GDP 성장 플러스 인플레이션들 하면 7, 8%를 타겟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인데, 이게 가장 많은 자금들이 운용되는 투자 방법론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러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대중들한테는 아예 접근권이 없고요. 대중들한테 접근권이 있는 방식들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사기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어요. 위편 3절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책이 너덜너덜까지 읽는데, 공자님이 이제 전쟁통에 피난을 다니면서 자로가 며칠을 굶으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공자님한테, 공자님 우리도 이러지 말고 좀 어디 가서 정착해가지고 살면 안 되냐라고 하니까, 공자님이 부귀가 내 뜻대로 된다면 내 기꺼이 너의 마부라도 하겠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 공자님 같은 사람이 부귀가 마음대로 되면 진짜 마부라도 하는 거야? 근데 정말 성공과 부와 명예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운이라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은 자기가 정해서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에 사실 신장을 한쪽을 잃었어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랑
과로로 제가 만약에 BCG를 다니고 있는데 신장을 한쪽을 잃었으면 태어나는 날 바로 퇴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퇴원을 해서 점심에 출근을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 일이 갖는 의미가 부랑 명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의 가치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해볼 만한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살았을 때가 후회가 가장 안 남지 않을까? 저희 파운트는 급격하게 변한 금융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라는 미션 하에 좀 모이게 됐어요. 특히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는 건 사실 노후 대비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적어도 금전적인 문제로 나의 삶의 자유를 현저히 빼앗기지 않고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게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미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운트가 아니어도 좋으니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